네. 오늘 이곳 과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수요 응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고대 중국 사상가 중 한 명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음악은 귀로 마시는 술이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 아이들 버전으로는 음악은 귀로 마시는 음료수다. 네. 또한 영국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요, 음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기분 좋은 음식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서 준비한 술과 음식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콘서트 가이드 나홍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공간을 가득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음악회는 힐링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아주 최근의 일인데요. 얼마 전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한창 유행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나? 네,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 웰빙이라는 자리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뭐 힐링 음악회, 뭐 힐링 음식, 힐링 푸드, 뭐 힐링 캠프부터 해서, 그러면 힐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힐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을 구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이 치료와 치유를 듣고 바로 감각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바로 아실 텐데, 이걸 단어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치유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받는 약간의 수동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걸 치유라고 하는데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영어가 바로 힐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음악에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음악이 힐링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로디가 유려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들도 힐링 음악이 될 수 있지만, 약간 과격하고 약간 낯선 음악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고 들었을 때는 또 그 음악이 힐링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게 될, 바로 보고 계시는 오늘 앙상블은 과천시립교향악단의 현악기 선생님들이 모인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현악기의 장점은 굉장히 섬세한 울림으로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는데, 종합을 해보자면 오늘 준비한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섬세한 힐링을 오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음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음악은 바로 바흐의 쥐손상의 아리아라는 음악인데요. 우리가 바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음악의 아버지. 근데 사실 이 음악의 아버지는 어떤 공식적인 출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바꿔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음악인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바흐는 살아생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고 거대한 대작들을 많이 작곡했지만 그 동기는 바로 이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음악 활동을 했는데요. 따라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흐의 음악을 들을 때는 약 300년 전에 굉장히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음악인 아버지 바흐가 현재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음악,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본다면 또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흐의 쥐손상의 아리아로 수요 응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흐의 주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이 주선상의 아리아도 바흐가 죽은 뒤에 거의 200년 후에 새롭게 발견된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흐의 음악의 아버지 출처를 찾아보면 이제 모차르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차르트가 어느 날 악보를 보고 나서 야, 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자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가를 봤더니 바흐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면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 모차르트가 봤던 그 바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아닌 바흐의 아들인 임마누엘 바흐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쓴 악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음악인 아버지라고 조금 다시 기억을 하시면 바흐의 음악이 좀 더 깊게 들리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음악을 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챔버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솔로 음악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독일 음악가 베버의 클라리넷 퀸텟 중 네 번째 음악 론도라는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 제목이 길죠. 단어들도 낯설고 그냥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솔로하는 즐겁고 활기찬 음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라리넷은 목관 악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관을 울려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요즘 어떤 전자적인 소리가 익숙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감성을 전해줄 수 있는데요. 나무가 전해주는 아주 멋지고 따뜻한 울림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첼로 솔로 음악을 한 곡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보르작의 보헤미안 숲 중에 고요한 숲이라는 음악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 어떤 고요한 보헤미안 숲의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두 번째 음악이 연주가 될 때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이곳이 어떤 로비가 아닌 정말 그 고요한 보헤미안 숲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법을 한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클라리넷 솔로 연주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연주할 음악은 You Raise Me Up이라는 음악입니다. 우리가 클래식이 아닌 TV나 평소에 자주 우리가 아는 멜로디를 클래식 악기로 다시 바꿔서 듣는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근사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이 새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또 힐링 음악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음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빨리 여러분들께 좀 근사한 음악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연주자 선생님들 소개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네, 클라리넷 솔로를 해주신 분은 지금 과천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신 정진욱 선생님이셨고, 그다음 첼로 솔로를 해주신 분은 또 과천시립교향악단의 첼로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지연 선생님이셨습니다. 늦었지만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네. 네.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음악을 한 곡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독일 음악가 파엘벨의 캐논이라는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캐논 하면 우리에게는 그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의 파엘벨 캐논 변주곡을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파엘벨은 1600 중후반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바흐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연관관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바흐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이 의지하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흐의 사촌 형이었거든요. 사촌 형의 선생님이 바로 파엘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엘벨 캐논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보면 뚜렷하게 왜 작곡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한 자료를 보면 아마도 바흐의 사촌 형이 결혼할 때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축하 음악으로 작곡을 했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파엘벨 캐논은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 캐논이라는 뜻은 마치 돌림 노래와 비슷합니다. 맨 처음 시작되는 멜로디가 계속 따라 돌리면서 연주가 되면서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 절묘한 스치는 조화가 참 매력적인 음악인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G.O.D의 어머님께 그 음악 앞부분 전주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나름의 유머 코드를 던졌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고, 네. 방금 거는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피아노로 된 파엘벨의 캐논을 많이 경험하셨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또 오리지널 버전의 캐논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천시립교향악단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파엘벨의 캐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독일 음악가 파일벨의 캐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그 해에 해당되는 클래식 음악가들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서 전 세계적으로 베토벤의 많은 멋진 음악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올해는 아르헨티나 음악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피아졸라의 음악들이 무대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 음감회에서도 이런 세계화에 발맞춰 이번에 피아졸라의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음악은 누에보 탱고라고 부릅니다. 이 탱고 춤의 반주로만 사용됐던 음악을 연주용으로 새롭게 만든 음악이다, 새로운 탱고 음악이다 해서 누에보 탱고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어떤 그 반대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전통적인 탱고 음악에 어떻게 전자악기를 포함시키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 수 있냐. 하지만 이런 누에보 탱고로 인해서 하나의 연주 장르로 발전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음악이 리베르 탱고인데요. 우리가 탱고 하면 굉장히 역동적인 동작들 그리고 다이나믹한 음악들이 떠오르는데요. 요즘 좀 추운 날씨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곳에서 어떤 이 남미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온도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피아졸레 리베르 탱고였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음악입니다. 이 마지막 음악을 들으시고 아쉬운데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가장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음악은 12월이 되면 꼭 들어야 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를 준비를 했는데 이 음악이 굉장히 신기해요.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하루 차이인데 11월 30일 날 들으면 어색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과 12월 26일 날은 하루 차이인데 또 12월 26일 날 들으면 굉장히 또 어색합니다. 이렇게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음악인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 되면 본격적으로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악기가 연주하는 캐롤 메들리를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오늘 이곳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월에는 꼭 한번 들어야 되는 음악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 음악으로 크리스마스 메들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앵콜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셨나요? 네, 참 이렇게 보면 우리 동네에 우리를 위한 오케스트라, 또 나를 위한 오케스트라, 예술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굉장히 수준 높은 실력 있는 예술단이 또 있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아껴만 두지 마시고 자주 만나시고 자주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과천시립경악단 과천문화재단 2021 기획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 대극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열정 가득한 음악들, 그리고 냉정한 음악? 네, 냉정한 음악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냉정이 느껴지는 멋진 음악, 이렇게 볼 수 있고,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시립경악단 부지자로 계신 김예훈 선생님이 해설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가끔 SNS에 이 클래식 관련된 글을 올리십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을 어렵지 않게 굉장히 읽기 편하게, 그래서 굉장히 글을 잘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설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이 미국 음악가 커플랜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가 있고, 또 피아졸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솔로로 진행되는 음악인데 이 음악 명곡이에요. 정말 안 들어보시면 후회할 정도의 굉장히 멋진 음악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브람스 교향곡 4번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금요일 날 괜찮으시다면 이곳에 오셔서, 티켓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 분 오실 정도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오셔서 또 한번 또 이 대극장에서 풀 오케스트라가 전해주는 감동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요 응감에는 또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전에 코로나 때문에 미뤄놨던 2번 남은 응감회가 다음 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연달아서 3일 동안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주에도 이곳에 오셔서 행복한 수목금을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수요일 날은 성악과 현악 연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목소리와 또 현악기의 만남을 기대하셔도 좋고, 목요일은 목관오중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관악기들의 울림,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이제 금관 십중주가 나오는데요. 금관악기 10대가 이곳에서 연주를 하면 참 얼마나 근사한 사운드가 있을까,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목금 또 시간 되시면 이곳에서 저와 함께 또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음악이 끝나고 2층에서 재즈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되시고 음악을 또 다른 장르의 음악을 오늘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늘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재단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서 2층으로 가시면 또 멋진 재즈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위로와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음악이 그 선물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